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고요? 그래, 난 미쳤다. 너희를 위해 평생을 미친 듯이 살았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 격한 대화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자입니다. 68살의 평범한 어머니였던 제가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그들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했던 제 경험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과정이에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추석 전날, 저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잎들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곧 있을 가족 모임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죠. 큰아들 영준이와 작은딸 지은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요. 찜기에서 올라오는 김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그 순간, 지난 명절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때로는 즐거웠고, 때로는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늘 그렇듯 아이들 각자의 취향에 맞춘 선물도 준비했어요. 영준이는 넥타이를, 지은이는 화장품을 좋아했거든요. 선물을 고르면서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이 즐거웠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죠.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저는 점점 그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어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음식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아이들과 나눌 대화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영준이의 회사 생활은 어떤지, 지은이의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꿈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영준이의 목소리에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영준이의 환한 미소가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며느리 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미니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지은아, 얼굴이 좋아 보이네. 딸에게 말을 걸며 안아주었어요. 지은이의 품에 안기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 만의 포옹인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 손주들의 제잘거림, 모든 게 행복해 보였죠. 영준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지은이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자랑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준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준이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응, 무슨 일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재산 문제요.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모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지은이가 바로 반박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효도를 돈으로 따지겠다고. 난 뭐야, 그럼.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점점 식어갔고, 저는 아이들의 말다툼을 중재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들의 언성 높은 다툼 속에서 묻혀버렸죠. 얘들아, 그만해. 명절인데 이런 얘기가 웬 말이니? 하지만 아이들은 제 말은 듣지 않은 채 계속해서 언성을 높였고,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요. 그토록 바라던 화목한 명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어요.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고성을 지르고 손주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죠. 며느리 민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재산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평생 바쳐온 사랑과 희생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오빠, 나 너무해요. 저도 엄마를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졌죠. 지은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엄마 옆에서 직접 모신 건 나야. 영준이가 소리쳤죠. 그의 눈에서는 불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키운 게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희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명절 식사는 망쳐버렸고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산산조각난 우리 가족의 모습 같아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의 의미, 제 인생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심했어요.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요.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명절 사건 이후 큰아들 영준이가 저를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죠. 엄마, 제가 엄마 곁에서 잘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영준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짐을 쌌죠. 이사 당일 작은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영준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이들의 첫 걸음마, 학교 입학, 졸업.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집에 깃들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영준이와 민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 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편하게 지내세요. 미니의 따뜻한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새 집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영준이와 미니는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손주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모두 모여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치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점차 일상이 자리 잡히면서 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냉담함이 그 자리를 채워갔죠. 어느 날 아침 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 전 바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점점 더 자주 듣게 되었죠. 식사 준비부터 집안일, 심지어 손주 돌보기까지 제 몫이 되어 갔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주들과 놀아주며 견뎠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영준이는 그저 엄마 미니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만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친정 언니가 놀러 왔어요. 그때만큼은 미니가 극진히 대접했죠. 언니 앞에서는 저를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지 자랑하듯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돌아가자마자 미니의 얼굴이 싹 변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이중적인 태도에 마음이 아팠죠.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일할 때 아이들 좀 봐주세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이런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어요. 저는 점점 이 집의 무급 가정부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영준이에게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었어요. 그는 항상 미니의 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죠. 영준이와 미니는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전 일이 밀렸거든요. 이런 요구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제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안일을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죠. 하루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싶다고 했더니 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그 정도로 힘드세요?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네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며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손주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져 갔어요. 처음엔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던 아이들도 이제는 저를 귀찮아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 우리 놀 시간 없어요. 엄마가 공부하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점점 더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빠지게 되었고,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저는 집에 남겨졌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외로워졌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영준이와 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제 방 문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죠. 여보, 엄마 재산만 받으면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요? 그래요. 우리 생활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 눈물만 흘렸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죠. 그들의 친절함도 관심도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영준이와 민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요? 민희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영준이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살 곳을 알아볼게. 영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견디다 못해 작은 딸 지은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은이는 제 상황을 듣고 즉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죠. 엄마,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영준이 집을 떠나올 때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짐을 싸는 저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설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나은 곳으로 간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죠. 지은이의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지은이 내에서는 행복할 수 있을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죠. 지은이의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지은이는 제 짐을 들어주며 환하게 웃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지은이는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손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엄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은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가 저를 이용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우리 가족의 일상을 담는 영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연출된 장면들이 많아졌어요. 엄마, 여기 서서 웃어주세요. 효녀 콘셉트로 찍을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만 다정한 척하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촬영이 끝나면 지은이는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마치 제가 소품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깼는데 지은이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라고 말하며 촬영을 시작하더라고요.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지은이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엄마, 조심 좀 하세요. 이거 비싼 거였다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카메라 앞에 지은이와 카메라 밖에 지은이. 어느 쪽이 진짜 내 딸인 걸까? 엄마, 또리 밥 좀 줘요. 전 바빠서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가 너무 커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죠. 유튜브 속 효녀와 현실 속 냉담한 딸. 그 간극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엄마 모시는 건 투자야. 나중에 재산 받으면 다 보답받을 거야. 그 말에 또다시 실망하고 말았죠. 내가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감이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영준이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고, 이제는 지은이마저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지은이를 볼 때마다 그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 이상 지은이를 믿을 수 없게 되었죠. 하루는 용기를 내어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부담되니? 지은이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 엄마가 좋아서 모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더 아팠어요. 거짓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과연 내가 키운 딸이 맞나 싶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집에서도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지은이는 유튜브 촬영 외에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죠. 손주들도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놀아줄 시간 없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식사 시간에도 지은이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앉아 있었어요. 가끔 질문을 해도 대답은 짧고 건조했죠. 엄마, 그냥 드세요. 밤이면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인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걸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존재감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가족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고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고 저는 그저 유튜브 영상을 위한 소품일 뿐이었죠. 어느 날 지은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요양원 한번 가볼까요? 엄마한테 좋은 곳 있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 집에서 겪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고,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죠. 지은아, 나는 아직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야. 에이,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 좋대요. 거기 가면 엄마 편할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영준이와 지은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거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죠. 아이들을 불러 모아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러자 영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 정도로 해드리는 것도 감사해 하셔야죠. 그 말에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죠. 이제 제 삶은 저를 위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죠. 이제 시작이야, 선자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엄마, 미쳤어요? 우리는 어쩌고요? 그래, 나 미쳤다.
너희를 위해 평생을 미친 듯이 살았으니까. 평생 처음으로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아이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영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희생.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지은이도 가세했죠. 엄마, 제가 얼마나 엄마를 잘 모셨다고 생각하세요? 유튜브도 엄마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 내가 날 이용해서 돈 벌었지. 그게 효도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렇게 격한 감정이 오가고 난 후 모두 지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이제 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의 눈에서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후회의 기색도 보였어요. 영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영준아. 이미 늦었어.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를 이용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깨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저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영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지낼 거야.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말에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미 결심을 했기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지은아, 영준아, 너희도 이제 각자의 삶에 충실하길 바라. 그리고 언제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엄마를 찾아오렴.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참기 위해 애썼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을 가지게 된 거죠. 아이들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그들이 보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처음엔 두렵고 외로웠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며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뜨개질을 배우고 작은 화분에 꽃도 심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박선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외롭고 두려웠지만 점차 평화를 찾아갔죠. 텃밭을 가꾸고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연락해 왔어요. 후회의 말을 전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죠. 엄마,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거야.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박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해요.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조언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